문화, 안전과 폭정, 혼돈의 용과 자비의 여신, 악의 여왕이 잠재성과 미지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지혜로운 왕과 권위주의적인 폭군은 사회적, 심리적 구조를 대표한다. 그 구조들 덕분에 우리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의 렌즈를 통해 현재를 해석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것과 개인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현실로 가져오려 시도함으로써 앞날에 대비한다. 이 모든 건 좋게 보이지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너무 융통성 없이 이해하면 서로 새로움, 창의성, 변화의 가치를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우리를 이끄는 구조들이 안전하면서도 융통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적인 것과 예측 가능성을 향한 욕구에 호기심을 더해 발효를 유도할 수 있다. 호기심은 우리를 제도 바깥에 있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 가치를 알게 한다. 그런 구조들이 쇠락하여 정체할 때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아직 만나지 못한 것에서 멀어지고 그 존재를 부인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가 필요할 때 변하지 못한다. 삶에 필요한 균형을 확립하려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험의 요소들을 시적 은유로 표현해 보겠다. 혼돈의 용이 거주하는 영역이 밤하늘이라고 상상해보자. 맑은 날 머리 위에 무한히 펼쳐진 밤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한다. 해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혼자만의 생각과 상상에 빠져든다. 그런 뒤 바다로 주의를 돌린다. 바다는 별이 빛나는 우주처럼 장대하지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만질 수 있고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바다는 자연이며 잠재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바다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해에서 벗어난 상태로 눈앞에 존재한다. 바다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질서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바다는 신비롭고 아름답다. 수면에는 달이 비치고 파도가 부서지면서 자장가를 들려주고 사람들이 잔잔한 물에서 헤엄을 친다. 하지만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상어를 조심해야 한다. 독을 가진 해파리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나 아이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경랑도 조심해야 한다. 따뜻하고 아늑한 바닷가 별장을 파괴할 수 있는 태풍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서 있는 해변은 어느 섬의 외곽이다. 그 섬은 문화다. 거기에 사람들이 산다. 어쩌면 자애로운 통치자 밑에서 조화롭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압제와 굶주림과 약탈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옥 같은 상태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문화다. 문화는 지혜로운 왕일 수도 권위주의적인 폭군일 수도 있다. 악의 여왕과 자비의 여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인생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인물 모두와 친해져야 한다. 지혜로운 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회 구조의 결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부당함과 불필요한 고통을 보지 못한다. 반대로 권위적인 폭군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잘 부서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묶어주고 혼돈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무질서를 막아주는 이 구조들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흔히 채택하며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데올로기적 체계들을 지금 이 개념화에 비추어 보면 유익하다. 이데올로기적 체계는 종교, 신화 또는 연극에 스며있는 기본적인 하부 구조에서 기생하는 문화적 서사들이다. 이데올로기는 본질상 종교와 똑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취하지만 경험의 요소나 인물 중 일부만 수용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그 힘은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신화적, 생물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진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해도 결국 한쪽으로 방향되어 그 유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 물론 그런 평형에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 일명성이 항상 위험을 부른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빠진 요소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단순화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그에 딸린 맹목성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끝없는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은 대체로 타고난 기질에 기초한다. 우리의 감정이나 동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만큼이나 보수나 진보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견해의 문제가 아니다. 동물들은 각자에게 맞는 장소나 공간에 서식한다. 그곳 환경은 그들의 생물학적 성향과 잘 어울린다. 사자는 드넓은 바다에서 살지 않고 범고래는 아프리카 초원을 배회하지 않는다. 동물과 그 서식 환경은 한 몸이다. 이 최소한 관념의 세계에서 인간도 그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의 모든 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지형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각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는 새로운 생각에 끌리고 마음을 뺏긴다. 새로운 생각에 끌리는 이점은 분명하다.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데 새로운 생각을 즐기는 사람이 그 해결책을 발견하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질서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생각을 시험하거나 실행하려면 낡은 생각이 붕괴될 때부터 새로운 생각이 지배할 때까지의 혼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보수주의자라면 이와 반대되는 이점과 문제점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과 그로 인한 가능성에는 덜 민감한 반면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 어떤 새로운 생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는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 책임감 있게 예측할 수 있게 행동해야 안심한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변화가 위험할 수 있을 때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가 필요하다. 반면에 일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보주의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것을 언제 보존하고 언제 바꿔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전쟁, 독재, 복종 대신에 정치가 있고 대화가 있다. 우리는 안정과 변화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 열심히 소리 높여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의 차이는 결국 두 위대한 아버지 중 누구를 현실의 토대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말은 퍽 흥미롭다. 진보주의는 이 세계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폭군이 자비의 여왕을 억압한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수명을 다한 문화의 더 변덕스러운 구조들이 국민과 외국인을 똑같이 타락시키고 억압한다 또는 현대사회의 군사 복함체가 환경오염, 대량 멸종,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살아있는 어머니 지구 가이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이다. 실제로 문화가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때가 적지 않은데 이때는 분명 진보주의적 관점이 유용하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이 세계에서 지혜로운 왕이 악의 여왕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고 훈육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또한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병들고 죽이기 위해 항상 공모한다. 문화라는 안전한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고 한겨울 찬바람에 얼어붙고 사막의 열기에 쓰러지고 식량을 마련하지 못해 수시로 굶주렸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며 둘 다 옳긴 해도 각자만으로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경험의 세계를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문화 요소가 모두 실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현 상태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기질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으므로 질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미래와 현재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통했던 것이 현재에도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조상들이 물려준 안정과 폭정을 가르는 선은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이동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권위주의적인 폭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의 공포와 미지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유용한 해석 틀로 가능한 사회적, 심리적 구조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든 자신의 본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걸 보고 적절히 대응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